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열광하며 주식시장에는 닷컴주들의 자금이 대거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닷컴주, 농담이 아니라 회사들도 이름을 전부 무슨 닷컴으로 짓고 그러한 이름의 회사들이 창업 단계부터 자금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거의 자본의 홍수가 난 분위기로 코즈모닷컴, 부닷컴, 패치닷컴 등 수많은 닷컴 회사들이 거액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 CEO로 닷컴 회사를 창업하면 묻지마 펀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금을 워렌 버핏이 2000년 주총에서 역대급으로 욕을 먹기도 했는데요. 당시 버핏이 주로 투자하고 있던 다우존스 종목들은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종합지수는 400% 상승합니다. 그때 그 시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 온라인 애견용품 업체인 패치닷컴이 1999년 추수감사절에 대규모 퍼레이드라고 슈퍼볼 광고에도 나옵니다. 회사의 마스코트 인기도 올라가고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합니다. 패치닷컴은 실제로 물건을 팔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배송비 부담도 커지면서 지출이 너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케팅 광고비가 너무 과다했고 적자 회사였지만 회사의 마스코트와 패치닷컴이라는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경쟁사 자산 매입 등도 진행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며 주가도 순항합니다. 여기 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소셜 서비스를 제공한 더 글로브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직 1센트도 수익을 내본 적이 없는 회사지만 닷컴 열풍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하였고 상장 당일 600% 이상 상승 마감, 장중 90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가격 기준으로도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급 상승이었습니다. 상장 당일 회사 가치가 무려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워렌 버핏은 비난으로 고통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닷컴주에 별다른 투자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들의 이익을 추정할 수 없고 수익의 숫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버핏은 행운의 편지에 비유하며 거기에 우리가 뛰어들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닷컴 회사들에 유입되었던 자금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해진 패치닷컴이 불과 9개월 만에 상장 폐지, 한마디로 망해버립니다. 패치닷컴은 근본적으로 대형 물품 배송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고 물건을 손실을 보면서 팔았는데 상장 전에 이미 100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장한 것이었습니다. 위험 신호가 곳곳에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니 공격적인 마케팅 및 운영으로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시장을 점유한 후에 마진을 아마도 개선하려 했었겠죠. 하지만 투자금은 영원할 수 없었고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패치닷컴이 고객 한 명을 얻는데 사용한 비용은 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제대로 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과도하고 갑작스러운 성장세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프라인 샵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그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역사상 최대폭으로 떡상했던 페이스북의 아버지뻘인 글로브닷컴은 어땠을까요? CEO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상장 당시 지인들을 불러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싼 술을 샀는데 본인은 1센트도 벌고 있지 않은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4천만 불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비용은 8천만 불이 발생합니다. 의도치 않던 버블에 외형만 커져서 비즈니스가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리만 하게 되고 역시나 버블이 꺼지면서 상장 폐지되곤 맙니다. 지금은 당연히 사라진 회사입니다. 당시 인터넷 사용 인구의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웹 서비스는 아직 느리고 불편했고 이는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키웠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며 기대했지만 제대로 된 수익 구조나 기술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자금이 더 먼저 훨씬 빠르게 유입된 결과입니다. 미금리 상단이 1999년 5월 4.75%에서 2000년 5월 6.5%까지 상승한 것도 자금 이탈의 원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무려 5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2000년 말기에는 대부분의 닷컴 기업들이 스스로 파산이나 도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스닥은 2002년 10월까지 고점 대비 78% 가까이 하락하며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버핏은 2000년까지 거센 비판도 있었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었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01년 주총에서는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 당시 후유증이 심각했던 국가로는 미국, 한국, 독일 세 나라가 있었는데 한국의 드림라인이나 골드뱅크, 퍼 9999배는 희대의 전설로 남아있죠. 당연히 현재는 주식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회사들입니다. 독일의 노이어 카르크라는 시장은 2003년 지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버블들은 버블이 터지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집중된 엄청난 투자금으로 혁신적인 기술 진보를 이뤄내거나 새로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했습니다. 이런 버블에서 살아남아 급성장한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경우겠죠. 살아남은 기업들은 당시의 닷컴 회사 수준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탈피했습니다. 새로운 테크나 신기술을 계속 뒤처지지 않고 누가 먼저냐 할 것 없이 혁신에 도전하고 항상 미래 10년을 보고 준비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증시에서 존재감을 자랑하는 테크 기업을 평가할 때는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원인 그리고 현재에만 집중하자는 건데요. 결국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일까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위워크는 1달러를 벌면 2달러를 잃는 구조에도 회사 가치가 45조를 달성했었고 결국에는 사기국으로 끝난 테라노스라는 회사도 엄청난 투자금을 끌어왔었고 우버 역시 2019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40% 정도 낮은 가격으로 IPO를 진행했습니다. 1달러를 벌면 3달러를 잃어버리는 미국 킥보드 스타트업 회사 등 닷컴 시절과도 비슷한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아마존, 애플, 구글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패치닷컴이나 글로브닷컴이 되겠죠? 2019년부터 22년까지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은 또다시 워렌 버핏이 실패자나 한물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많이 오른 실리콘밸리 IPO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모바일, OTT, 클라우드 등과 관련된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은 역시나 한물간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상관없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나스닥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시의 닷컴 버블과는 완전 다른 모습일까요? 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